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대규모 감염이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 속 감염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에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병호 기자입니다. 군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25일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 7명과 원생 21명 전원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 교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인에서는 30대 남성이 확진돼 함께 회사 기숙 아파트에 사는 동료 직원 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용인시는 이 남성이 이용한 택시기사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관악구 30대 여성과 접촉했는데 이 여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악구 왕성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에서는 부모와 접촉했던 40대 아들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40대 남성의 동생도 감염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또다시 소모임이나 종교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모임을 가지시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지난 14일부터 미국과 남미에 출장을 다녀온 뒤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의 가족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위 속 시작됐던 코로나19가 두 계절이 지난 지금도 매일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젠 장기화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요양병원 면회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질병당국은 소독제 오남용을 막는 일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금지해왔던 요양병원 면회. 몇 개월째 가족을 만나지 못한 환자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제한적이나마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여 어제 하루도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수도권에서 19명, 열흘 넘게 지역 감염자가 나온 대전에서 4명이 확진됐고 해외 유입도 카자흐스탄 7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입니다. 소독이 일상이 된 지도 오랜데 소독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독 전 먼저 방수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 승인 신고된 소독제를 쓰되 분사 대신 천에 묻혀 손이 많이 닿는 물체 표면을 닦고 다시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분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이지 않아서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작업복은 살균제 소독 대신 세탁해서 사용하고 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켜야 합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